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5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플러스고, 리플에다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도지코인까지 반등이 좋고요. 미국 ISM 제조지표는 컨센서스 하회를 하면서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중국 제조지표 잘 나오면서 비트코인 쇼포지션 청산과 함께 전체 연코인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40.2%, 이더리움 도면스 17.7%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는데도 개인들은 여전히 홀딩을 하면서 코인 고점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면서 40%, 아래 39%, 38% 나오면서 이더리움 도면서 상승하는 알트코인 가격 반등 나오는 것이 단기 고점 시그널이다 볼 수가 있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나왔던 시그널이고요. 3월 20일 미국 25bp 금리 인상 전부터 코인 시장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듯한데 아직까지 20일 이상 시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들 털어내고 세력들 저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크죠. 나스닥은 300달러 핵심 가격 무너지고 291달러 중요한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1월에 2001년 닷컴 버블처럼 가짜 반등이다, 추가 하락 올 수 있다고 비슷하게 차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쌍복 찍고 QQQ 259달러 핵심 저항 라인 뚫고 하락을 한다면 마이클 버리 주장처럼 나스닥이나 코인 시장 하락이 클 수가 있고요. 최근 나스닥은 290달러 일봉상 201선 핵심 구간 위치하면서 매수하고 매도가 매우 팽팽한 구간입니다. 작년 하락장처럼 마이클 버리 이번에도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는 QQQ 280달러까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워렌 버핏 또한 TSMC 전량 매도하고 애플 주식 추가 매수 얼마 없었습니다. 최근 주주서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미국에 반대 베팅 하지 말라는 경고 정도만 역대급 짧은 주주서안 보냈었고요. 나스닥 다시 여기 하락 추세선 아래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찐 반등 나오는지는 이번 달 3월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들 작년 폭락장을 겪었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투자한 고수들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사 투자하고 조심히 자산 운용하는 모습이고요. 코인이나 테슬라 1월에 반등이 컸지만 추가 하락 없이 하락 횡보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하락이 제한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하락을 생각하면 오히려 하락은 작고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비트코인 전체 코인 반등시킨 중요한 이벤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PMI 제조업 지표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52.6포인트 났고요.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제조업 지표 상승을 한 거고, 3월 4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는 양해 직전이기 때문에 2월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쌍바닥 찍고 제조업 지표 반등이 왔는데 비트코인 23,000달러 하락시키다가 23,700달러까지 반등 온 것도 중국 제조업 지표 때문이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블룸버그 뉴스 중국 상하이 심천 중국 핵심 항구의 대기 성박수 2020년 코로나 전보다 역대급으로 많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경기 회복되는 모습 보이면서 코인하고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미국 4.5% 고금리 상황에서 글로벌 어느 약한 골이 부러질 수도 있지만 다수가 조심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처럼 폭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팩트는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미국하고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양해에서 어떤 내용 발표될지는 이미 알고 있고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 끝나고 새로운 중국 총리의 앞으로 중국 방향성이 어떻게 인터뷰되는가가 중요하고요. 중국 경제지표 잘 나오면서 무엇보다 한국 원달러 환율이 1329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음봉 크게 나오면서 1300원까지 하락이 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이번에 25bp 추가 금리 인상 안 한 것이 중국의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한 달러 약세가 원인이었다고 하고요. 한국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연관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경제는 옆에 있는 중국과 밀접합니다. 특히 한국 수출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50% 가까이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 반도체도 잘 팔리고 한국 내수도 좋은 거고요. 중국 국가주석 2년임만 하다가 시진핑 들어서 올해 3년임 하는 거라 새로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내려가면 김치 프리미엄 또한 내려가면서 코인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코인은 달러 가격과 연동되어서
달러같이 상승하면 업비트 내 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중국 제조업 지수는 잘 나온 반면에 미국 제조업 지수는 47.7포인트로 지난달 47.4포인트보다는 약간 높게 났습니다. 대신에 컨센서스 48포인트 하회하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한 거고요. 하지만 제조업 지수 차트상으로 보면 약간 반등 오는 모습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처럼 가장 중요한 제조업 지표 구간이 47포인트인데 여기 구간에서 반등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약한 경기 침체일 경우 이렇게 반등이 시작된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줄어들고 연준 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들면서 제조업 지표도 반등 올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미국 제조업 지표 추가 하락 났다면 나스닥이랑 코인 대폭락 났을 건데 이번 제조업 지표는 약간 반등 오려는 시그널 나오면서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10일 부근 저점 나오면 추가 매수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3월 금리 인상 이후 5월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 4월 초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 크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고래들 매도는 하루 전 0.5배로 매도량을 늘렸다가 이번에는 23,600달러 재반등에 추가로 더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 팔고 하루 쉬고 하는 고래들 움직임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틀 연속 비트코인 물량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 FTX 반환하고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이틀 연속 0.5배 이상 매도 비율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고래가 코인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채굴업자들 비트코인 매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 1월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 강하게 반등 오고 그 다음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해서 채굴자들이 매도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채굴자들 코인 매도 움직임에서 2020년 2월 코인 대세 상승에서 대량 매도를 했었고 4만 달러 이상 상승해도 비트코인 모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채굴하고 나서 비트코인 매도를 안 한 거죠. 하지만 작년 FTX 파산 전까지 비트코인 모아오면서 코인 시장 하락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FTX 파산 이후 코인 물량 계속해서 채굴자들 비중 조절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왜 이렇게 채굴자들 매도하고 있냐?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고금리 상황에 대출 비중이 높은 채굴업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 팔면서 현금화를 하는 거죠. 채굴하는 족족 매도해서 운영자금 위해서 현금화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코인 채굴 산업도 중소형 채굴장 중심으로 전기세도 안 나오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채굴용 그래픽카드 중고로 싸게 많이 풀리고 있죠. 두 번째로 비트코인 25,000달러까지 1월에 상승은 했지만 이번에 더 상승해봤자 27,000달러, 3만 달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현금화를 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 낮아진 코인 거래량이나 투심 회복 약한 것을 보았을 때는 빠르게 새로운 자금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번 코인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듯 하고요. 채굴자들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라도 분산해서 코인을 파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 하락 16,000달러 무너질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나 시작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직전 저점 16,000달러도 위태위태하다 생각하는 듯 합니다. 코인 채굴업이나 코인 산업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고 다음 상승장 대비를 위해서 현금화를 현재 하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1일 한국 시간 3월 2일 새벽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드디어 발표가 되었고요. 일론 머스크 직접 나와서 앞으로 테슬라 방향성하고 도지코인 간에서도 간접적으로 이야기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산업에서 석유 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겠다, 화성을 또 가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도지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에너지 절감이나 화성 가기 위해서는 도지코인이 핵심적이죠. 테슬라의 AI데이, 배터리데이 이런 이벤트에서 도지코인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 끝나고 나서 테슬라 주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투자자들 도지코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마스터 플랜 주요 내용 확인을 해보면 멕시코에 기가팩토리 추가로 건설을 하고 테슬라 차량 배터리 원가 인하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성능을 개선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차량 무게는 가볍게 하면서 적은 전기로도 멀리 갈 수 있게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AI데이에서 걷지도 못하던 AI 로봇이 이번에는 공장에서 제품 조립이나 움직이는 것도 개선이 되면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마스터 플랜 3 애프터장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장중에도 마이너스 1.4% 하락했고 애프터장에서 역시 마이너스 하락을 했습니다. 중경토가 얘기한 대로 테슬라 데이 끝나기 직전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투자자들 옮겨오는 긍정적인 움직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